사랑 가득 경로당. 오후 5시 3분 14초. 보통이라면 나른한 황혼의 시작이었을 그 시각, 경로당엔 어딘가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TV에서는 흘러간 트로트 메들리가 애처롭게 울리고 탁자 위 화투패가 찰싹거리는 소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탁자 아래에선 은밀한 수신호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박춘식 할아버지 82세, 닉네임 탱크박. 킁킁 오늘 저녁 당번은 나니까 점심엔 굴비 한 마리에 밥 2공기만 줘. 엄지와 검지로 원을 그리며 표적 확보. 김봉남 할머니 78세, 닉네임 독사 김. 누가 보면 내가 자네의 친모인 줄 알겠어? 어르신 입맛이 그렇게 귀하시면 집에서 드셔요. 젓가락으로 탁자 2번 두드리며 적선 장소 확인. 이영철 할아버지 79세, 닉네임. 올빼미 이 에헴 할망구들이 나이는 똥구멍으로 쳐먹고 싸움질만 하네. 손가락으로 안경테를 톡톡. 감시 대상은 누구? 최순자 할머니 75세, 닉네임 스파이더 최. 어련하시겠어요? 그럼 영감님은 이따 고스톱에 돈 따가는 걸로 보답할 거야? 손가락으로 입술을 쓸어내리며 정보 캐는 중. 겉으로는 흔한 경로당의 일상. 하지만 그들은 한때 이 나라의 흑역사를 씹어 삼키며 전설을 썼던 황혼 용병단의 잔존 멤버들이었다. 젊은 시절 각자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지닌 최고의 요원들. 은퇴 후 평범한 시니어로 위장해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 막내인 오상필 할아버지 73세, 일명 스캐너 5, 전직 국정원 요원가 고스톱판에 돈 5만원을 걸고는 갑자기 얼굴이 파래져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그의 집에서 발견된 건 달랑 A4 용지 한 장과 사라진 노인 복지수당 계좌 정보. A4 용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오상필이를 찾고 싶으면 너희들의 어둠의 기억을 끄집어내라. 그 순간 박춘식 할아버지의 허리가 삐끗하는 소리와 함께 내 노인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다. 황혼이 짙어지는 도시, 그들의 은퇴는 이제 끝났다. 새벽이 오기 전 잃어버린 동료를 찾고 어둠의 기억의 정체를 파헤쳐야 했다. 이들은 다시 한번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아니 이 망할 놈의 무릎이 왜 이때 아프고 지랄이야. 박춘식 할아버지가 경로당 의자 등받이를 잡고 버럭 소리쳤다. 사실 허리 통증은 그의 연막 작전. 그는 지금 작전 개시를 위한 마지막 수면을 취하는 중이었다. 이영철 할아버지는 돋보기 너머로 신문을 보는 척하며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속보를 분석했다. 새롭게 개발될 스마트 실버타운 건설 관련 어쩌고저쩌고. 그의 촉은 이 사건이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님을 감지했다. 그놈들 순자네 미용실 간판 좀 치워줘야겠네. 하도 크니까 위성에서도 딱 보이겠구만. 최순자 할머니는 뽀글이 파마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올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동네 미용실이라는 거점을 통해 소셜미디어와 동네 맘카페, 노인정 카톡방까지 모든 정보망을 풀가동하고 있었다. 오상필이 사라지기 전에 맨날 스마트폰 쳐다보고 이상한 거 중얼거렸다는데 메타버스가 어쩌고 NFT가 어쩌고. NFT? 김봉남 할머니는 눈썹을 꿈틀거렸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경로당 한쪽에 있던 떡매를 들고 있었다. 요즘 애들 사기 친다는 그 코인 같은 거 아니냐? 감히 우리 상필이한테 그런 걸. 아주 그냥 떡매로 확. 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소박한 곳에서 발견됐다. 오상필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놓고 간 지팡이. 자세히 보니 지팡이 끝에 미세한 흠집과 함께 정체불명의 실리콘 조각이 박혀 있었다. 김봉남 할머니는 떡매를 내려놓고 실리콘 조각을 킁킁거렸다. 미원 냄새에 고무 타는 냄새. 그리고 이건 박신의 장충동 족발 냄새인데? 확실해. 저번에 박신의 손자놈이 가져온 스마트워치에서 나는 냄새랑 똑같아. 일순간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신의 손자. 그는 현재 스마트 실버타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촉망받는 IT 기업가였다. 평화롭던 경로당에 전운이 감돌았다. 황혼의 도시를 배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전설적인 야간 작전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자 그럼 황혼 용병단 다시 임무 개시할 시간인가. 박춘식 할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는 신용을 멈추고 낮게 읊조렸다.
그의 손에는 젊은 시절 쓰던 진짜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물론 지팡이 안에는 은밀한 무기가 숨겨져 있었지만 액션! 최순자 할머니가 소리치자 그녀의 뽀글이 머리핀에서 작은 드론이 튀어나와 경로당 천장을 맴돌기 시작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도시는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사랑 가득 경로당 오후 7시 0분. 보통 같으면 모두가 집에 돌아가 편안하게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지만 오늘 경로당의 불은 여전히 환했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테이블 위엔 믹스커피 대신 태블릿 PC, 돋보기 대신 위성사진, 그리고 화투패 대신 최신형 드론이 놓여 있었다. 여기가 박신의 손자가 소장으로 있다는 스마트 빌리지 연구소군. 이영철 할아버지가 돋보기가 아닌 홀로그램 지도를 확대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겉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스마트 실버타운 개발을 표방한다지만 내가 보기엔 어째 구린내가 풀풀 나오. 맞아. 내가 미용실에서 들은 소문도 그렇더라고. 황혼이혼 전문 변호사가 지분 투자했다느니 유산 기부 권유가 심상치 않다느니. 최순자 할머니가 뽀글이 머리를 한번 쓸어 올리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날아다니며 연구소의 내부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다. 자, 그럼 작전명 틀니와 지팡이. 박춘식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외치자 김봉남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틀니랑 지팡이라니? 이름이 왜 그렇게 약해? 그게 이 작전의 핵심이여. 박춘식 할아버지가 능글맞게 웃었다. 누가 우리한테서 액션을 기대하겠어. 젊은 것들은 늙은이가 지팡이 짚고 틀니 찾는 게 일상인 줄 알지. 그 방심이 놈들의 약점이다. 그들의 목표는 연구소의 핵심 서버룸, 그리고 오상필 할아버지의 흔적과 어둠의 기억단서 찾기였다. 연구소 로비. 박춘식 할아버지와 김봉남 할머니가 앞장섰다. 박춘식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며 아이고 나 죽네. 말을 외쳤고 김봉남 할머니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하며 옆에서 부축하는 척 연기했다. 사실 그녀의 손은 박춘식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꼬집고 있었다. 연기력 업그레이드용.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오상필이 어제 병원에 오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어. 혹시 여기 오셨나 해서 흑흑. 김봉남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젊은 보안 요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님,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분은 저희 직원 명단에 없는데요. 저 젊은 양반이 인정머리도 없네. 우리 상필이 똥 오줌 받아 먹을 날도 머지않았는데 좀 만나게 해주라. 박춘식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바닥에 쾅 찌우며 큰 소리를 냈다. 동시에 지팡이 끝에서 초소형 교란 장치가 작동, 연구소 내부 네트워크에 미세한 노이즈를 발생시켰다. 그 사이 이영철 할아버지와 최순자 할머니는 로비 끄트머리에서 키오스크 주문 실패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아니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라떼는 말이야 커피가 다방에서 시키면 다 나왔어. 이영철 할아버지가 키오스크를 주먹으로 툭툭 치자 최순자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패널 틈새로 USB 해킹 툴을 쑤셔 넣었다. 잠시 후 로비 천장에 CCTV가 지지직거리며 일시 오류 문구를 띄웠다. 어이쿠 어르신, 괜찮으세요? 보안 요원이 당황한 틈을 타 박춘식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요원의 다리를 툭 걸어 넘어뜨렸다. 요원이 휘청거리는 사이 그들은 쏜살같이 서버룸이 있는 복도로 사라졌다. 젊은 요원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라며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서버룸 문은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최순자 할머니가 이마를 짚었다. 아이씨 이거 진짜 빡센데? 지문 기록 없이는 못 들어요. 내가 괜히 독사겠냐. 김봉남 할머니가 입에서 틀니를 쑥 뺐다. 그리고는 틀니 아랫니 부분에 숨겨진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지문인식 패널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이 틀니 말이야. 20년 전부터 이 할미의 몸과 혼연일체였다. 열화상 감지 기능을 탑재해서 미세한 지문 잔열까지 감지할 수 있지. 잠시 후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와, 할머니 진짜 짱인데요. 서버룸 안은 거대한 서버들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이영철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런 곳에 단순한 노인 복지 정보만 저장돼 있을 리가 없어.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다. 최순자 할머니는 초소형 드론을 날려 서버실 곳곳을 탐색했다. 여기 이상한 암호화 파일이 엄청 많아요. 파일명들이 다 프로젝트 오디세이? 그때 갑자기 서버룸 전체가 붉은 경고등으로 번쩍이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침입을 감지한 것이다. 젠장 놈들이 알았군. 박춘식 할아버지가 지팡이 끝을 뽑아내자 안에서 날카로운 탄창이 튀어나왔다. 동시에 서버룸 한쪽 벽이 덜컥거리더니 무장한 경비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젊은 경비원들은 이 늙은이들을 우습게 보고 방심했다. 크악. 비켜라 젊은 것들아. 김봉남 할머니가 떡매처럼 둔탁하지만 정확한 움직임으로 경비원 한 명을 넘어뜨렸다. 그녀의 손에 든 건 떡매가 아니었다. 접이식 망치였던 것. 동시에 박춘식 할아버지는 지팡이 검을 휘두르며 경비원들의 허점만을 노렸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잊은 듯 유연했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으로 경비원들을 손쉽게 제압했다. 나약한 것들. 이 할아비는 은퇴 후에 수십 년간 게이트볼로 단련한 하체를 가지고 있다. 박춘식 할아버지가 공중에서 두 바퀴 돌아 경비원 셋을 동시에 걷어찼다. 최순자 할머니는 작은 드론으로 경비원들의 눈을 가리거나 시야를 방해했고 이영철 할아버지는 서버실 전원 패널을 조작, 특정 구역만 정전시켜 혼란을 가중시켰다. 젊은 경비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시니어들의 전투 방식에 우왕좌왕했다. 그들이 서버실을 겨우 정리했을 때 이영철 할아버지가 한 파일을 열고 경악했다. 이런 빌어먹을. 화면에는 프로젝트 오디세이의 최종 목표라는 문구와 함께 오상필 할아버지가 굳게 닫힌 실험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오상필 할아버지의 뇌파 패턴이 그래프로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시니어들의 기억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영생을 구현하는 프로젝트.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단순한 노인 복지, 사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존엄성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리고 오상필 할아버지는 그들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연구소 스피커를 통해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역시 너희가 올 줄 알았지. 프로젝트 새벽의 시작을 함께 했던 동지들이여. 모두의 등골이 오싹했다. 이 목소리, 이 이름. 20년 전 그들의 황혼 용병단을 산산조각 냈던, 그때의 잊혀졌던 혹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림자였다. 황혼은 끝나고 이제 진짜 새벽이 오고 있었다. 서버룸 전체를 붉은 경고등이 뒤덮었다. 동지라는 말에 탱크박의 얼굴이 경직됐다. 20년 전 그들의 황혼 용병단을 산산조각 내고 모두를 은퇴의 길로 밀어넣었던 악몽 같은 이름, 프로젝트 새벽. 그리고 그 목소리 설마 한영재 설마 너냐? 올빼미의 목소리가 뼈마디까지 얼어붙은 듯 떨려 나왔다. 스피커 너머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치 부드럽게 웃었다. 정답. 역시 올빼미는 눈치가 빨라. 내 오랜 친구 박춘식 그리고 김봉남 최순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화면 속 오상필 할아버지의 뇌파 그래프는 여전히 파동을 그렸다. 한영재, 그는 과거팀의 천재적인 두뇌이자 전략가, 동시에 생체공학의 권위자였다. 프로젝트 새벽의 핵심 연구원 중 하나였던 그가 사라진 뒤 팀은 와해되고 말았다. 너 20년 전에 죽었다고 했잖아. 아니 잠적했었지. 젠장, 이제 와서 이딴 짓을 하는 이유가 뭐야? 독사 김이 접이식 망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과거 한영재를 친동생처럼 아꼈던 그녀였기에 충격은 더했다. 죽었다고? 아니 나는 살아났다. 그것도 가장 완벽한 형태로 말이야. 한영재의 목소리에 광기가 스쳤다. 너희는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 늙음은 패배고 죽음은 곧 소멸이야. 하지만 프로젝트 오디세이는 달라. 시니어들의 경험, 지혜, 그리고 기억, 그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영원히 보존하는 것, 즉 영생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지. 오상필은 그 첫 번째 완벽한 결과물이 될 거야. 스파이더 최가 태블릿 PC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개소리. 그게 어떻게 영생이야? 기억만 빼돌려서 데이터 쪼가리로 만드는 게 영생이라고? 그건 살인이야, 살인.
오히려 그들을 가장 빛나는 순간에 영원히 박제하는 거지. 한영재는 비웃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고작 무릎 관절염과 치매뿐인데 그 육신을 붙잡고 사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닥쳐라 한영재. 탱크박이 울부짖었다. 그의 지팡이에서 번개처럼 검이 튀어나왔다. 니놈의 왜곡된 망상 때문에 오상필이 저 지경이 됐다고. 당장 그 친구를 풀어줘. 글쎄, 그건 안 될 것 같아. 오상필은 프로젝트 오디세이의 핵심 샘플이자 너희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완벽한 미끼였으니까. 한영재의 목소리는 서버룸 상단의 스피커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내 연구를 방해한다면 오상필의 기억 데이터는 영원히 소멸될 거야. 그때 올빼미의 눈이 번뜩였다. 놈은 분명 이 건물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목소리를 들으니 왠지 익숙한 배경 잡음이 들려. 이 연구소 어딘가에 구식 증기난방 보일러 소리야. 그럼 한영재는 구 건물 최하층 보일러실 쪽에 있을 확률이 높아. 예전에도 실험실은 늘 습하거나 차가운 곳에 있었으니까. 독사김이 옛 기억을 더듬으며 덧붙였다. 좋아, 그럼 다시 작전 재개다. 타겟은 한영재, 목표는 오상필 탈환. 탱크박의 눈에서 살기가 번득였다. 그때 서버룸 문이 다시 열리며 무장 경비병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숫자와 무장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놈들이 작정하고 황혼 용병단을 처리하러 온 것이다. 저런 젊은 것들이 독사김이 망치를 휘두르며 경비병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노련한 움직임은 경비병들의 주먹을 회피하며 정확히 약점만을 노렸다. 팔꿈치, 무릎, 사타구니. 그야말로 독사의 솜씨였다. 스파이더 최는 작은 드론들을 쉴 새 없이 날리며 경비병들의 시야를 가렸다. 드론에 장착된 소형 플래시와 최루액은 잠시나마 그들의 전열을 흐트러뜨렸다. 이 할미한테 해킹 말고도 배운 게 많단다. 아가들아. 탱크박은 지팡이 검을 휘두르며 노련하게 싸웠다. 그의 공격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정확한 타격으로 경비병들을 쓰러뜨렸다. 게이트볼 100년 친 실력은 이럴 때 쓰는겨. 올빼미는 전투 대신 지도를 보며 다른 탈출 경로를 찾고 있었다. 지하 보일러실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환기 덕트를 통하는 수밖에 없어. 환기 덕트? 우리가 그 좁은 대로 어떻게 가? 독사김이 버럭 소리쳤다. 잔말 말고 나만 따라워. 올빼미는 벽에 걸린 소화기를 뽑아들더니 그대로 덕트 철문을 후려쳤다. 찌그러진 철문 사이로 비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여보시오 최 박사. 최 박사? 스파이더 최의 본명이었다. 그녀가 최면 요법의 대가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스파이더 최는 눈빛을 번뜩이며 가장 위협적인 경비병을 노려봤다. 자, 이 아가, 나를 보아라. 내가 지금 보는 것은 꽃밭이다. 엄마의 따스한 품속 코골이 소리가 자장가 같다. 최면이 통했는지 경비병은 허우적거리며 동료에게 엄마, 엄마를 외치며 엉겨붙었다. 그 틈을 타 황혼 용병단은 덕트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나이가 들면서 뼈마디가 쑤시고 몸이 굳었지만 그들에게는 살아남는 법을 아는 노련함이 있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면서도 탱크박은 지팡이 끝으로 벽을 톡톡 두드리며 구조를 파악했고 독사김은 작은 통로에서도 유연한 움직임으로 가장 앞에서 길을 이끌었다. 한참을 기어가자 마침내 탁한 공기와 기계음이 가득한 거대한 보일러실이 나타났다. 한영재는 거대한 서버들과 실험 장치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투명한 캡슐 안에 잠들어 있는 오상필 할아버지가 보였다. 오상필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젠장 저놈이. 탱크박이 덕트에서 뛰쳐나가려 하자 한영재가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젊은 시절 황혼 용병단의 상징이었던 소형 레이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늦었다, 동지들. 오상필의 기억 추출은 이미 90% 완료됐다. 이제 그 친구는 고통 없는 영혼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나 또한 너희를 설득해서 내 옆에 둘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한영재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 순간 덕트 안의 노인들이 일제히 몸을 던져 그에게 달려들었다. 수십 년의 노련함,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황혼 용병단 최후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보일러실의 증기 소리만큼이나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새벽은 아직 멀었다. 이 싸움이 끝나야만 비로소 진정한 새벽이 올 터였다. 영원? 개소리 집어치워. 그건 내 망상을 위한 오상필의 소멸일 뿐이야. 독사김이 접이식 망치를 냅다 던져 한영재의 레이저 권총을 쥔 손을 정확히 맞췄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경비원들이 들이닥치며 다시 난전이 시작됐다. 탱크박은 지팡이 검을 휘두르며 경비원들을 저지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잊은 듯 빨랐고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젊은 것들은 이런 걸 모르지.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는 걸. 그는 거대한 파이프를 박력 넘치게 뽑아 경비원 선옷을 동시에 날려버렸다. 보일러실은 거대한 금속음과 비명으로 가득했다. 스파이더 최는 초소형 드론으로 보일러실의 제어판을 겨냥했다. 한영재, 이 연구소는 너의 것이지만 전기 신호는 이할미 손 안에 있느니라. 그녀는 드론을 해킹 모드로 전환, 보일러실 전체의 전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깜빡이고 서버 장치들이 불안정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올빼미는 오상필이 갇힌 캡슐을 향해 달려갔다. 오상필 정신 차려. 너의 기억은 너의 것이야. 저런 미친 놈한테 줘선 안 돼. 캡슐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지만 복잡한 암호 시스템에 막혔다. 한영재는 비틀거리며 레이저 권총을 주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젠 방해하지 마. 내가 이루려는 건 인류의 진보라고. 그는 스파이더 최를 향해 총을 겨눴다. 나약한 새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 주제에. 탱크박이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스파이더 최를 밀쳤다. 레이저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고통에도 그는 한영재를 노려보았다. 그때 김봉남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경비원의 방패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한영재를 향해 불타올랐다. 내 놈의 진보는 오직 고독과 상실감에 찌든 인간들을 이용하는 것뿐이야. 그건 진보가 아니라 타락이다. 독사김은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민첩성으로 한영재에게 접근했다. 방패로 레이저를 막아내며 그의 옆구리에 발길질을 날렸다. 한영재가 휘청거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빠르게 그의 권총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에 권총을 겨눴다. 말해. 오상필의 기억을 되돌리는 방법. 한영재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 방법은 오직 나만이 알아 죽어도 말 못해. 이 연구는 나의 영생. 그 순간 올빼미의 눈이 다시 번뜩였다. 그는 캡슐 옆에 작은 패널에 손을 댔다. 기억 추출 역방향 알고리즘. 한영재, 너는 너무나도 자만했어. 늘 자신만의 천재성을 믿었지만 너의 혁신은 언제나 구식 코드를 바탕으로 했지. 그는 패널의 덮개를 열고 수십 년 전 황혼 용병단이 사용했던 비상 백업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캡슐의 전력 공급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오상필의 뇌파 그래프가 급격하게 요동치더니 다시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캡슐 안에 오상필의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이 서서히 사라졌다. 아니 이게 불가능해. 한영재가 충격을 받은 듯 외쳤다. 내 놈의 완벽한 계획에 빠져있느라 우리 같은 구식들이 가진 진짜 힘을 잊었나 본데. 탱크박이 다가와 한영재의 멱살을 잡았다. 수십 년이 살면서 얻은 지혜와 사람의 정의라는 건 그 어떤 코드나 알고리즘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 이 바보 같은 놈아. 경비원들이 모두 제압되고 보일러실은 고요해졌다. 황혼 용병단의 눈은 승리로 빛나고 있었다. 삐익하는 소리와 함께 오상필 할아버지가 갇혀있던 캡슐 문이 열렸다. 탱크박과 독사 김, 올빼미 이, 스파이더 최는 조심스럽게 그를 일으켰다. 오상필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춘씨가 봉남아, 다들 내가 왜 여기에? 그는 사건의 전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동료들의 얼굴을 알아봤다는 것에 모두는 안도했다. 오상필은 회복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 한영재는 경찰에 넘겨졌고 프로젝트 오디세이의 끔찍한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스마트 실버타운은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박신의 손자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사랑 가득 경로당.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졌다. 밤새 격전을 치른 노인들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한결같이 생기가 넘쳤다.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드론 잔해와 망가진 지팡이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아이고 허리야. 며칠 누워 있어야겠네. 탱크박이 투덜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독사김은 믹스커피를 타며 오상필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오상필이 정신은 괜찮은겨? 또 이상한 코인 같은 거 손대지 말고. 내가 뭘 했다고. 오상필은 어리둥절했지만 다시 경로당 동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마냥 좋은 듯했다. 스파이더 최는 조용히 태블릿 PC를 만지고 있었다. 그런데 프로젝트 새벽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남아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올빼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군. 그들의 시선은 멀리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했다. 붉은 태양은 마치 그들의 꺼지지 않는 열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황혼은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새로운 새벽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들은 여전히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 그러나 이젠 그 누구도 이들을 그저 늙은이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도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지키는 진짜 황혼 용병단이었다. 다음 임무를 기약하며 그들은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조용히 다음 화투패를 기다렸다.